다 안 들어오셨네요. 아직.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조금씩 하여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해 나가시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질 거고요. 최대한 이 내용이 이제 빨리 좀 익숙해지셔야 그래야 이제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 등기법도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시면요. 뭐 모든 게 이 사례를 통해서 전부 다 설명이 돼요.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사례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사례 유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 자, 계속 이어서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서요. 항상 여러분 권리관계 판단하실 때는 일단 민법 186조부터 먼저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권리관계 판단하실 때는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보시라고요? 186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보시라고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그 보호규정 유무에 관한 살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민법 어느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관한 이 내용이 나오느냐면 민법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일명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우리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가 내가 속이 없는 말 한다 이 말이거든요. 원칙이죠. 유효. 법의 취지는 뭐냐면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허튼 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마. 네가 말하면 그건 유효가 되니까 허튼 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마 이 말이에요. 유효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107조에 보시면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리고 얘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있어요. 민법 107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설령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민법 107조에. 그 다음 108조에 또 나와요. 108조. 108조가 뭐냐면 통정허위 표시. 서로 짜고 한다 말이죠. 서로 짜고 허위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 예가 가장매매. 실제로 팔려고 하는 의사도 없으면서 서로 짜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통정 허위 표시. 법률 효과는 무효. 서로 짜고 했으면 그건 무효. 다만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110조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 역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민법에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요 네 가지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위조의 경우에 어디를 보시더라도 위조의 경우에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뭘 헷갈려 하시냐면 위조랑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를 또 헷갈려 하세요. 위조는 말 그대로 그냥 혼자서 그냥 서류 위조한 거예요. 그게 위조고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속여서 뭔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갑과 을 아까 갑과 을이 뭔가 갑에게 속여서 갑이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아니면 을이 혼자서 서류 다 위조한 거예요? 을이 혼자서 한 거예요. 이건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당연히 법률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위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다시 이제 186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186조 내용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퀄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 부동산 물권 변동 이퀄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의미하고 채권 행위는 항상 먼저 이루어지는 그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선행 행위라고도 합니다. 물권 행위를 후행 행위라고 하고요. 그 물권 행위는 그 계약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이행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자, 뭐 다음 사례에서도 계속 이 내용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갑이 소유자거든요.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갑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요? 병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다가 이전됐으니까 최종 마지막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소유자거든요.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으로 되어 있어. 근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럼 이 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효인 등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효인 등기. 이게 무효잖아요. 어떻게? 말소 지우시면 돼. 무효인 등기 지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효인 등기 이제 지워야 되는데 지울 때는 반드시 누구부터 먼저 지우셔야 되느냐? 자, 을도 무효고 병도 무효거든요. 그럼 무효인 등기 말소시키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 을의 등기를 먼저 선행해서 말소한다. O, X? X예요. X입니다. 왜?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입니다.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절대로 중간에 단절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을의 등기를 먼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반드시 거꾸로 지어 나가셔야 돼. 누구부터요? 병부터요. 병을 선행해서 말소하고 그 다음 누구 등기 말소하셔야 돼요? 을의 등기 말소한다를. 아셔야 됩니다. 등기는 항상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도 단절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을의 등기, 중간에 있는 등기를 먼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그래서 병의 등기를 선행해서 말소하고 그 다음 을의 등기 말소하셔야 돼.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병을 찾아갑니다. 이제 병의 등기 먼저 말소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이입하세요. 자, 병을 찾아갑니다. 이제 설명을 해줘요, 병한테. 억울하잖아요, 병.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위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으니까 넌 먼저 말소해야 돼. 넌 말소할 수밖에는 없어. 자, 항상 공동신청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말소 등기하러 가자. 병에게 갑이 찾아가서 같이 말소하러 가자. 병, 여러분이 병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소송.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 그럼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판결이다, 그죠? 판결은 자,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소송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나만 당할 수는 없지. 순위번호 4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정으로 만약에 등기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러면서.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갑은 지금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어. 자,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이 경우에 병의 등기 말소 판결 받았어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 안 돼. 왜? 연속성 때문에. 누구부터 먼저 말소시켜야 돼? 정. 그럼 이제 다시 정을 상대로 또 소송하셔야 돼. 병의 등기 말소 못 시켜요. 정 상대로 다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하셔야 돼. 그럼 정은 나만 또 당할 수는 없다. 또 팔아버려요. 소유권 이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갑은 계속해서 소송만 제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일단 갑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기 전에 야, 병 너 일단 임시로
아직 판결받기 전이니까 임시로 야 다른 사람 정에게 팔지 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 처분 제한 임시로 붙잡아 놓을 필요 있다. 그죠? 이해되시죠? 예. 자,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갑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는 돈 달라고 하는 권리예요? 아니면 비금전적 권리예요? 비금전적 권리다. 소유권 지우라고 하는 소유권 말소 청구권이니까 역시 비금전적 권리입니다. 그 비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가처분. 따라서 갑은 역시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려요.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 가처분 결정 나오면 여러분 등기는 촉탁. 그래서 순위번호 4번으로 가처분, 정식 명칭은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권자 갑으로. 그러니까 이 가처분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갑은 법원에 가서 병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갑이 이제 신청하는 거고 병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등기 또한 신속하게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또 다시 또 질문. 현재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현재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등기부상 소유자는요? 병입니다.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순위번호 5번 소유권 이전 정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 순위번호 5번 가령 소유권 이전 정 할 수 있다 없다? 병이 정에게 있다.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 가압류 등기가 돼 있건 가처분 등기가 돼 있건 무슨 등기가 돼 있건 간에 일단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지금 병입니다. 병은 처분행위 할 수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처분행위는 일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시로 해뒀을 뿐이거든. 갑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장담 못해요. 반드시 소송에서 이긴다는 장담 못합니다. 이왕 표정 안 좋은 김에요.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왕 뭐 안 좋아진 김에.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더니 1학년 2학기 때요. 물권법이라는 과목을 우리 민법 중에서 물권법을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우더라고요. 저는 1학년 2학기만 이제 마치면 바로 이제 그때 군대에 입대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뭐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군대 입대가 곧 뭐 이어서 입대를 할 건데 당연히 뭐 공부가 잘 들어올 리도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출석만 F학점은 면해야 될 것 같아서 출석만 하고 그리고 뭐 여차하면 또 나가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물권법 시간에요. 제가 기억에 남는데 거의 이제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하여튼 물권법 딱 이제 개강하고 얼마 안 돼서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얼마 전에 집을 하나 샀대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요. 한국 뭐 자리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것도 엉덩이에 한 반쯤만 걸쳐 앉아 있습니다. 걸쳐 앉아 있다가 이제 여차하면 나가려고. 교수님 등 돌리면 나가려고 이제. 근데 와서 첫 마디가 집을 샀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수님이 우리 어린 학생들 앞에서 자기 집 산 걸 저렇게 자랑을 하시나? 아, 이 수업은 들을 게 없어. 이러면서 바로 나가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래서 F학점 받았어요. 나중에 전역을 하고 재수강을 했어요. 교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근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죠. 재수강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교수님이 한 그 말씀이 이제 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교수님이 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앞에 내보다 그 전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매도인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동산은 선의취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이라는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 역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언제 뺏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농담 같죠?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겠지만 그게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법의 이념 중에서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안하면 국민들이 법을 믿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신에 무엇은 인정하느냐? 시효취득이라는 걸 인정해요. 시효취득. 자, 예를 들어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지금 선의무과실로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병은.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10년간만 점유하면 소유권을 바로 완전하게 취득해버립니다. 그게 등기부 시효취득제도예요. 우리 점유 시효취득은 기간이 몇 년이냐? 20년이고요.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시효취득 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결론. 자, 여기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집에 가서 등기부 한번 열람해 보시고요. 숙제입니다. 등기부 한번 열람해 보시고. 내가 소유권 취득한 지 10년 지나신 분은 이제 완전히 발 뻗고 주무셔도 돼요. 등기부 시효취득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10년이 안 지났어. 그러면 만에 하나지만 그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결론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현재는 가처분일 뿐이에요. 병이 등기부 시효취득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임시로 가처분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병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병은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돼 있건 가처분이 돼 있건 일단 등기부상 명의는 처분행위 가능하다.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정익이 팔았다. 정익이 또 넘겼어, 병이. 마찬가지로 가처분권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아까 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병이 10년간 점유를 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 갑이 지잖아요. 그러면 정은 확정적으로 권리 취득하겠죠. 갑이 진다면 소송에서. 그런데 다행히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소송에서 이겼어. 그러면 아까 판결 받으면 소송 제기하면 판결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결 받으면 등기는 항상 어떻게?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 판결 가지고 이 병의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하러 가셔야 돼. 판결 가지면.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니까. 병 등기 말소 신청하러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자 역시 보호할 필요 있다 없다? 다시. 갑이 소송에서 지금 이겼어요. 지면 이제 정은 취득하고 끝나는 거고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기면 병을 상대로 지금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미리 가처분 해뒀고. 근데 병을 상대로 다행히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병의 등기 말소 신청하러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돼.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 말소 신청을 단독으로 하시러 가셔야 된다고.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자 보호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소 신청까지. 이거 말소 신청까지. 병의 등기도 판결받았으니까, 자, 병의 등기도 판결받았으니까 어떻게?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 그 말소 신청 또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판결받으면 항상 단독 신청.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촉탁.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단독 신청.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같이 한다라고. 같이 신청한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두 가지 등기 지워져요. 지워져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갑은 이제 또 누구 찾아가셔야 돼? 이제 누구 지우셔야 돼? 을 지우셔야 돼. 그래서 을 찾아갑니다. 야, 우리 같이 말소하러 가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 찾아가는 거야. 야, 우리 안타깝지만 같이 말소하러 가자. 항상 공동신청이 원칙이거든. 판결받아야 단독신청이고. 같이 가자고 해요. 그때 을이 못 가겠대요. 아버지 지금 저 감옥 갈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을 심각한 범죄입니다. 일단 우리 민사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이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을은 일단 문서 위조했죠. 인감증명서 이런 공문서 이런 것들 위조했어요. 공문서 위조죄에다가 그다음 그 위조한 공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했어. 행사죄. 거기다가 지금 이 을 때문에 등기부가 엉망이 돼버렸네. 부실하게 돼버렸네. 그죠? 을 때문에. 그럼 이 등기부라는 공정증서 원본이 부실하게 기재가 돼서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거기다가 을은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팔아먹고 대금 받았네. 사기죄. 거기다가 금액이 크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감옥 가셔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저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나 등기소에 지금 갈 기분 아니에요. 응하지 않으면 어떡해? 소송. 갑은 을을 상대로 역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판결받으면 어떻게? 단독 신청. 판결받은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합니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갑 이후에 있는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들 다 지웠다, 그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래 실제 소유자도 갑이었고 등기부상 이제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네. 원하는 목적 달성했어요. 필요 없어진 등기가 또 남아있네. 가처분. 이 당의 가처분 등기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말소 신청서 쓰지 마. 이 당의 가처분 등기는 말소 신청서 쓰지 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아까 사례 3번과 시스템은 똑같아요. 이 법업지도 사실분들 여기 다 모여 앉아가지고 지금 세상에 있기도 힘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정말로 1%도 아니 0.1%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시험을 위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뭐 보기도 힘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사례 3번과 사례 4번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소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자, 가처분권자가 패소 판결 받았을 때는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권리관계는 확정되고 끝나는 겁니다. 전제는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았을 때, 이겼을 때 소송에서 이겼을 때 가처분 이후의 등기. 자,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보호해줄 필요 없다 그죠? 가처분이 돼 있으면 알고 산 사람이니까. 사례 3번과 4번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보호해줄 필요 없다. 가처분이 돼 있으면 알고 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소했어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소 가셔야 돼. 판결문 가지고. 자기 원하는 등기 신청하러 가셔야 돼.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그래서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 또는 이 당해를 거꾸로 해당 가처분 등기 같은 말입니다. 이 당해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말소?
직권말소. 직말, 직권말소. 그래서 가처분 이유의 등기는 단신말, 이렇게 단신말, 단독 신청 말소. 무턱대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 이해하시면서, 아, 가처분권자가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입증을 제대로 못해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라면 그때는 이제 권리관계는 확정되고 그대로 확정되고 끝나버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등기를 신청하러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돼.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유의 등기, 그 가처분 이유의 등기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간 김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말, 직권으로 말소한다. 얘는 굳이 말소 신청서 쓰실 필요 없어. 법에서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냥 등기관 네가 직권으로 말소해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사례 5번을 같이 보면서 또 사례 4번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좀 더 또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 유형을 보시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그림이, 큰 밑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표정이 조금 더 안 좋으세요. 나름은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약간은 지금 혼선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사례 5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례 5번. 갑소유 X부동산에 을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번에는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판 게 아니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선의의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격려하여 주었다.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자, 역시 등기부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제 그 프린트물에는 순서대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등기부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보는 게 좀 이해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자, X라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예요.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다시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대요. 어쨌든 을은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니까,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니까 이 기회에, 그 기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회에 병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제 병은 은행이다 이 말이죠. 병에게 돈을 빌리고요.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칩니다. 그럼 저당권은 등기부 어느 구에? 을구에 기재가 되겠죠. 저당권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을구는 역시 또 순위번호 1번부터 시작해요. 각구도 1번부터 시작하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 역시 병이라는 사람은요, 병이라는 이 은행, 을이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고서 돈 빌려주는 은행은 없어요. 선이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법을 통해서 권리관계부터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를 민법을 통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권리관계 판단하실 때는 뭐부터? 민법 186조부터 먼저 적용을 시키시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뭐 검토해 보셔야 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그 유무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86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자, 갑과 을 사이, 갑과 을 사이예요. 항상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갑은 어떠한 의사를 을에게 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아예 없어요. 법률 행위 자체가 없네요. 따라서 을로의 법률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을로의 등기는 돼 있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 소유자 아니에요. 권리자 아니다. 자, 권리자 아닌 을이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채권행위, 계약 체결. 채권행위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물권행위, 그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자, 물권행위는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은 못한다 이 말이죠. 약속은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이행을 할 수는 없어요.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권리자여야지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행은 못해. 물권행위는 못하네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 두 가지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병으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잠정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을의 등기도 일단 186조에 따르면 을의 등기도 무효, 병의 등기도 무효. 여기까지 해놓고 186조 이렇게 적용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따져보셔야 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병이라는 사람은 위조를 한 당사자 아니에요. 선의의 제3자죠. 이해되시죠? 선의의 제3자. 그런데 위조의 경우에 우리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병은 안타깝지만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결국 을의 등기도 무효고 병의 등기도 확정적으로 무효네요. 둘 다 무효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무효인 등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소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사례 4번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사례 4번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를 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요. 이렇게 간략하게 사례를 내놓고 이때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선의의 병, 선행에서 먼저 말소하여야 한다. OX.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선의의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해야 된다. X예요. X예요. 이거 지금 4번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4번은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만 진짜 이해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등기법 끝나요. 지금 사례 4번은요. 이 수리번호 3번 소유권 이전 병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사례 지금 5번에서 병은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입니다. 제가 아까 등기는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시키셔야 돼. 연속성 유지 때문에. 지금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례 5번에서는요. 갑구가 연속이 돼 있어야 되고 을구도 연속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갑은 지금 누구 등기 지우시면 돼요? 을 지우시면 되지. 이해하시겠죠? 을 지우시면 돼. 그래서 을의 등기부터 먼저 지우시고요. 을의 등기부터 먼저 지우시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저당권 설정은 여러분 누가 해줬나요? 을이 해줬다고 그죠? 을이 병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잖아요. 근데 자, 우리 법은 논리학이거든요. 법학은 논리학입니다. 을의 등기가 지워지게 되면 논리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 만들어줬는데 을이 지워지게 되면 병은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합니다. 어머님이 없어지면요. 세상 자식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을이 지어지게 되면 병이라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말소 등기를 할 때 그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 파생된 권리는 등기관이 얘는 그냥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직권 말소다. 여기서 파생된 권리를요. 자, 다시.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 법이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죠.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법을 공부했던 그 전역을 하고 잠시 제가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이제 데모 진압하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늘 거기서 하는 일이 뭐 체류탄 가스 마시고 진압하기 위해서 뭐 체류탄 쏘고 하면 체류탄 가스 마시고 이제 체류탄 가스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제가 그때 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때 데모가 한참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뭐 체류탄 가스가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독면 안 껴. 방독면 안 끼고요. 그 가스에 노출돼서 한 1분 정도만 눈물 콧물 대신에 비비면 큰일 나요. 눈물 콧물 빼고 나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거기에 노출돼 있으면요.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늘 뭐 가스 마시고 또 하는 일이 뭐 군가 외우고 처음에 신병 가니까 군가 외워 또 군가 외우고 고참들 이름 전부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 거기 있는 그 기관병들 이름 전부 또 다 외워야 돼요. 이름 외우고 심지어 기관병들 우리 그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높으신 분들 중대장님 이하 그 위에 뭐 우리 이제 데모 진압부대는 그 위에 중대장 위에 또 경비과장이라고 그 있고 그 위에 또 총경 서장님도 계시고 그다음 이 청장님 계시고 그런 분들 관용차 그 차량 번호까지 다 외워야 돼. 왜냐면 지나가다가 혹시나 보고 하면 또 인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뭐 차량 번호도 다 외우고 그런 거 늘 하고 앉아 있어. 못 외우면 머리 맞고 고참들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군 부대에 그때 이제 뭐 대학생들이 미군 부대 미군 물러가라고 하면서 막 거기 화염병 던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진압을 나가가지고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초소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초소 근무를 쓰고 있는데 버스가 한 대 가더라고요. 버스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저는 절대로 지어내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버스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버스에 이 적힌 걸,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읽으시죠? 제가 그때 이거를요, 못 읽었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이 똑같은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거를 지나가다 특히 대문자로 적어 놨더라고. 제가 소문자로 조금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소문자로 적었으면 제가 읽었을 것 같아. 버스에 이렇게 대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버스를 읽었어요. 슐버스라고 읽었어요. 슐버스. 슐버스가 뭐지?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애들이 막 내리더라고. 그제서야 이게 스쿨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녁을 하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진짜 15시간씩.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여러분 공부하려면요. 정말로 식사도 제대로 안 해요. 하기 힘들어요. 15시간 그 공부하는 게 잠도 자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3개월 딱 그렇게 했더니 체중이 한 7, 8kg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때 제 허리가요. 20 얼마였습니다.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요. 완전 피골이 진짜 피골이 상대표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나 지금 공부하니까 나는 자꾸 살이 쪄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러면 살 안 빠져요. 살 더 쪄요 그러면. 앉아있고 운동량도 없고 하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미친 듯이 공부하면요 살이 빠져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이제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그
애들 둘이가 상당히 또 상반돼요. 둘째는 정말로 말랐고, 큰애는 좀 약간 체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애 보고 그럽니다. 아, 여자애니까 얘가 좀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운동도 좀 하고 해.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빠, 저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러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대. 제가 보니까 딱 입맛도 꼴 정도로만 운동해요. 그러니까 안 빠지지. 진짜 막 미친 듯이 운동하고 그러면 살 빠져요. 운동하는데 살 안 빠진다. 그건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공부하는데 살찌더라. 역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하면 빠져요.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하고 그때 이제 법 공부를 하면서요. 한 페이지 민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한 페이지 넘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도대체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단기간에 이 많은 뭐 민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단기간에 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자꾸 반복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조금만 살 붙이면 60점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례 4번에서 병이라는 사람은요, 각구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갑은 누구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해야 된다? 병부터. 연속성 때문에. 절대로 을을 먼저 말소할 수, 나쁜 짓을 먼저 한 을을 먼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병을 선행해서 말소시키고 그 다음 을을 후행 말소, 그 다음 말소시키는 거다. 그런데 사례 5번은요.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각 구에 기재된 자가 아니에요. 같은 구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갑은 누구 말소시키시면 돼요? 을 말소시키시면 되는데 문제는 법은 논리학이다 보니까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애. 파생된 권리. 이 파생된 권리는 을이 설정을 해줬는데 을이 등기부에서 지워지니까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법에서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4번과 5번에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4번과 5번에서 하나의 소결론을 내립니다. 4번과 5번. 말소를 할 때 요 당사자 얘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말소된다? 직권말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위조를 한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한다? 지금 위조를 한 당사자에는 어떻게 말소? 신청말소. 신청말소. 당연히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가는 거죠. 갑이 을을 찾아가서 야, 지금 사례 5번에서는 이제 갑은 을을 찾아갑니다. 을을 찾아가서 야, 너희 등기 말소하러 가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니까. 항상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판결받으면 단독신청. 공동신청이 원칙이니까 야, 같이 가자. 그때 우리 마찬가지로 저 감옥 가야 됩니다. 지금 따라가고 등기소 가고 할 시간 없어요. 지금 주변 상황 좀 정리 좀 하고 감옥 갈 준비해야 되니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송. 다만 소송하기 전에 역시 뭐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저당권 설정하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또 뭐부터요? 가처분. 그건 똑같다 이 말이죠. 가처분. 그래서 가처분 해두고 그 다음 을 등기 말소 신청하셔야 되는데 자,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뭐 소송. 응하지 않으니까 소송.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한다 이 말이죠. 가처분 해두고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하고. 그럼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시면 됩니다.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는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에요. 을이 예를 들어서 나 그럼 감옥 가더라도 갈게요. 제가 나쁜 짓 했으니까
제가 같이 등기소 따라갈게요. 그러면 판결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시면 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해서,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제 일단 가처분부터 해두고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여기서 파생된 권리인 병은 어떻게? 병은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또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만 부여합니다. 즉, 등기관이 암만 민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법상의 판단을 등기관이 내릴 수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각과 을이 서로 짜고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등기관이 이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야, 너희들 통정허위 표시했지? 통정허위 표시는 우리 민법 108조 1항에 따라서 무효야. 나 등기 안 받아줄래? 안 돼요.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게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들어왔으면 받아주고 안 들어오면 안 받아. 각하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등기관은 오로지 법에서 형식적 심사권한만 인정합니다. 실제법상의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함부로 등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형식적 심사권한만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을을 등기 말소 신청하러 우리가 이제 등기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자, 을 상대로 가령 뭐 판결을 받았다. 을이 안 가서 판결 받았다. 그럼 단독 신청하죠. 말소 신청을 단독으로 하러 갑니다. 그러면 병의 등기는 법에 따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도록 법에서 이렇게 규정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병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를 우리 등기관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지금 을의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하러 왔어요. 을의 등기는 말소 신청하러 등기소 왔어. 같이 공동 신청을 하든 아니면 을을 상대로 판결받아서 이제 판결문에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을의 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 병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요. 근데 병은 법에 따르면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어. 근데 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를 우리 등기관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병에 대해서는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을의 등기 말소 신청할 때 뭘 첨부하셔야 되느냐면 이 이해관계인 여기서 파생된 권리 얘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해관계인 병에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반드시요. 이유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어서요. 병의 등기가 유효무효, 을의 등기는 지금 말소 신청하러 왔어요. 을이 같이 등기소에 따라왔던, 을이 등기소에 따라오면 더 확실하죠. 아니면 을이 안 와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았어요. 을을 상대로 판결받았어요. 판결문에 을은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등기관은 을은 지워져요. 근데 문제는 을 지우면 병도 같이 지우도록 되어 있어, 법에서. 무조건. 당사자 등기 지우면 여기 이해관계 등기는 자동 말소, 직권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니까 을의 등기 말소 신청할 때 반드시 이해관계 병에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또 드실 거예요. 그러면 병이 승낙서를 안 적어주면, 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 갑은 이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 갑입니다. 갑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위조를 했어. 위조를 하고 이걸 판 게 아니라 이번에는 돈 빌려서 은행에 돈을 빌리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소 가기 전에 일단 누구부터 먼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여러분이 갑이에요. 이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부터 먼저 찾아가야 돼? 병. 뭐 받으러? 승낙서 받으러. 왜냐면 이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승낙서 적어줘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 승낙서 못 적어줘. 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송.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역시 승낙서 대신에 첨부하시면 돼요. 저당권 말소 소송.
실제로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을 했던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모 지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조금만 그 사실관계를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아들이었어요. 아까 제가 아무나 위조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의 아들인데, 이 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더라고.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제 중개업을 하는데,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 보면요, 중개와 이제 관련된 그 업을 뭐 보조원이건 뭐건 간에 이제 업을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중개해주기 싫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그래서 을이 아주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직접 사고 싶은 거, 투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을이 갑을 찾아갑니다. 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저당권 좀 설정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못해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갑과 을은 자식은 맞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전처의 자식이었어요. 전처에. 지금 현재는 이제 다시 또 결혼을 해서 새로운 이제 후처가 있다는 거죠. 전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지금 후처의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나 못해줘.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을이 거기에 기분 나쁘다는 거야. 앙심을 품고요. 아버지 집 비밀번호 아니까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잠입해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인감도장하고요. 등기필증, 이 X부동산 등기필증 가지고 와버려요. 서류를 다 위조를 합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요. 그러고는 당장 은행을 달려갑니다. 은행을 가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요. 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요. 나중에 갑이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보통 우리 등기부 여러분,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자주 한 번씩 등기부 열람해 보십니까? 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지냐면, 이걸 내가 문제 삼으면 얘는 감옥 가야 돼.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전체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들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 삼으면, 문제 삼는단 말이 이거 지운단 말이거든. 말소. 그러면 얘는 을은 감옥 가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 눈 감아 주려고 하니까 지금 후처에 또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결론은 어쩔 수 없어. 갔다 와, 이렇게. 가서 반성도 좀 하고, 갔다 와. 이걸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즉, 말소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은행을 찾아갑니다. 이 은행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농협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은행을 찾아가요. 승낙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승낙서를 적어줘. 라고 했더니, 우리 이 병이라는 사람이 승낙서 안 적어줘. 은행에서 안 적어줘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합니까? 을 등기 지우려면 뭐 첨부해야 되는데, 얘는 직권말소거든요. 뭐 첨부하셔야 돼? 승낙서. 그래서 어떻게? 승낙서 안 적어주니까 갑이 병은행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위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거든요. 물론 이 실제 사례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라고 한다면 병의 지금 변호사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의 변호사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주장을 할까요? 이거 위조라고 하면 얘는 같이 지워져야 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거든요. 대항할 수도 없어. 위조라고 한다면. 그럼 병은 뭐를 주장을 할까요? 비슷한 답이 나왔어요. 표현 대리를 주장합니다. 네가 이 사람의 대리인으로의 외관을 작출한 게 그 외관 작출에 있어서 네가 서류 관리 잘 못한 거 아니냐. 서류 관리 잘 못한 너도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소유자인 걸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으니까 뭐 표현 대리를 주장합니다. 그 실제 사례에서는 그랬어요. 표현 대리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병이라는 은행 측의 이제 변호사는 서류하고 이거 인감증명서하고 이거 인감도장하고 관리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인감도장하고 등기필증 집에서 보통 보관하시죠? 이거 은행 금고에 보관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보통 다 집에서 보관하고 계시고 그것도 주로 농에 우리 아버지나 되시는 분이나 금고에 이렇게 집에 있는 금고에 하시죠. 보통 농에 이렇게 보관하시잖아요. 그게 다 일반적인데 그리고 뭐 을이라는 아들이 내 집 비밀번호 아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갑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없다. 그래서 이 갑의 손을 들어줘서 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승낙서 대신에 첨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조를 한 당사자, 얘는 어떻게 말소? 당사자니까 얘는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이고,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이 아니면 공동 신청. 원칙은 공동 신청. 어쨌든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 말소. 그러고 나면 여기서 파생된 권리, 그러니까 수리번호 3번 소유권 이전 말고 여기서 파생된 권리, 설정된 권리, 얘는 어떻게 말소?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되셨나요? 잠깐만 쉬었다가요. 6번 사례를 보시면 이제 5번과 또 비교가 되면서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6번 사례가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사례 유형의 끝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